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제 파프리카 농장을 방문해서 청년이 찾아오는 첨단 농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과 고창의 상수원인 부안댐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크게 떨어져서 먹는 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전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1차적 책임이 있는 한전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웅포 관광 개발에 대한 회생 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면서 회생의 발판이 마련될지가 주목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가 스마트 농업을 이끌고 있는 김제 파프리카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청년들이 찾아오는 첨단 농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해마다 일본에 파프리카 수천 톤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갖추고 유리온실의 재배 조건을 정보통신기술로 제어하는 이른바 스마트팜입니다. 2015년에는 전체 한 10만 3천 톤 정도가 생산이 됐고요. 여기에서 저희 농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약 10% 정도를. 정부는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인력의 유입으로 스마트팜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을 혁신성장 선도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제를 찾았습니다. 이 총리는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유리 온실과 선별, 포장 과정을 둘러보며 농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스마트팜 작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생산을 위해 선도적인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습니다. 온실 구조,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운영 역량 세 가지를 예시를 했는데 이건 우리 농산을 포함한 선도 농가들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싶어요. 이 총리는 청년들을 위해 스마트팜 창업 보육 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팜 법인의 유통과 수출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부안과 고창의 상수원인 부안댐의 저수율이 평년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큰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부안과 고창에 비상급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과 고창 주민 13만여 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부안댐입니다. 물이 마르면서 산 중턱의 안반이 허옇게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29%, 평년 57%의 절반 수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우량이 평년에 79% 정도 내렸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유입량이 평년에 한 39%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집중 강우가 없어서 훨씬 더 유입이 적게 돼서 지금 저희들 저수량이 평년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안댐의 저수량이 크게 떨어지면서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부터 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는 인근 4개 저수지와 보에서 하루 2만 톤씩의 물을 끌어모아 부안댐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잇는 섬진강댐 상수 관로도 20년 만에 복구해 고창에 하루 2,400톤씩 옥정호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과 고창의 하루 물 사용량이 6만 2천 톤이나 돼 저수량이 계속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큰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상급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안댐은 경우 지속적인 가뭄으로 저수율이 낮아 지난해 11월 28일 관심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는 부안댐 물 확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안과 고창 주민들이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전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관련 약관을 내세워서 피해 배상에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이 마을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오리 2,800마리가 떼죽음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에서 배상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늦어서 와가지고 그때가 한 3시나 4시 정도 와가지고 보상을 전혀 못 해준다. 한전 법규상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고. 한전이 배상을 할 수 없다고 내세우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전기 설비가 고장나는 등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이유로 정전이 될 경우 한전은 배상에 책임이 없고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해 배상해준다 해도 그 금액은 전기요금의 일부일 뿐이라는 내용입니다. 한전은 정전 자체가 한전 측이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배상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정전 없이 전기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기를 발생할지는 모르는데 그걸 거기에 대해 건건받으니까 보상을 한다면 그거는. 지난해 전북에서 5분 이상 정전이 된 적은 25번. 전국적으로는 해마다 4,500여 건의 크고 작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를 입고도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한 농가는 한전 측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한전 피해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농가에서는 이거 한전에서 그 피해를 보상을 안 해줬을 경우에 다 고스란히 그 피해로 농가들 입장으로 돌아오는 거죠. 전국적으로 정전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한전은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약관을 방패 삼아 꿈쩍도 하지 않으며 농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웅포 관광 개발에 대한 회생 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웅포 골프장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웅포 골프장 해운제 코스를 운영하는 웅포 관광개발입니다. 법정 관리인이 지난해 11월 막대한 채무를 안고 있는 웅포 관광개발에 대한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회생 계획안은 웅포 관광개발의 기존 경영진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골프장 회원들의 입회 보증금을 주식으로 변경해 회원이 운영하는 주주제 골프장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웅포 관광개발의 부채가 3,700억 원인데 반해 자산은 49억 원에 불과해 3자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주제 전환이 적합한 방안이란 판단입니다. 웅포 골프장 회원 700여 명이 주주로 참여하는 베어포트 홀딩스는 회생 계획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과다한 투자비를 견디지 못하고 부도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사실상 그 법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주주제 골프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나 웅포 관광개발 옛 경영진과 일부 회원들은 회원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주요 서류에는 하나같이 회원권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밑에는 회원권을 승계해서 회원들은 인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웅포 관광개발의 회생 계획은 오는 29일 채권단과 주주 등이 참여하는 관리인 집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올해 정부가 SOC 즉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지난해보다 14% 줄여서 전북에서만 일자리 1,800여 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인프라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감소는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져서 전북의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0.08%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6.1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다음 주에 선거 기획단을 구성해서 후속 절차에 착수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지방선거 기획단은 도당의 정책과 공약, 선거 관리 등을 총괄하고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예비 후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관위 공식 일정과 당내 절차를 감안하면 민주당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 절차는 오는 4월 말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전북의 주택 매매 가격이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주택 매매 가격은 2016년보다 평균 0.9%가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하락률은 전국에서 경남과 울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평균 1.48%가 올랐습니다.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정책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교육청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3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0.15점이 하락한 7.5점을 기록했습니다. 영역별로는 유아교육, 초등 돌봄 교실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진로와 진학, 교권 존중, 특성화고 지원 정책 등에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가재도구 일부를 태워서 소방서 주산 18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고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북은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6.5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월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5에서 10mm가량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비나 눈이 오겠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눈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